안녕하세요. 엉겅퀴 잘 아시나요? 옛날에는 엉겅퀴가 우리나라 산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엉겅퀴가 지금 없어요. 산에 낙엽이 쌓이다 보니까 생태계가 변화가 돼가지고 엉겅퀴 종자가 산에서 자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겅퀴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싹 보이는 대로 다 채취를 해버려가지고 엉겅퀴를 지금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엉겅퀴를 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 안정처에 엉겅퀴 뿌리부터 이파리, 줄기, 꽃 모든 전초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토종 임실 엉겅퀴입니다. 우리 임실에서 재배하고 있는 엉겅퀴는 모든 전초를 다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엉겅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엉겅퀴 국내 최초 재배 기념 돌이다 이렇게 딱 새겨버렸네요. 그뿐만 아니죠. 멸종위기 엉겅퀴 국내 최초 재배 성공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KBS, SBS, MBC, YTN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유수 언론에서 임실 엉겅퀴를 많이 조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10월 달에는 YTN 사이언스에서 임실 엉겅퀴를 특집으로 30분 동안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가지고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임실 엉겅퀴에 대해서 조명을 할까요? 결론은 좋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 엉겅퀴 많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 엉겅퀴의 3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 건강 분야, 또 하나는 혈행 개선 분야, 또 하나는 관절염 분야. 그 간 건강 분야는 전주대학교 의과학대학이나 농촌진흥청에서 그리고 전주생물소재연구원에서, 혈행 개선 분야는 전주대학교 의과학대학 전주생물소재연구원, 관절염 분야는 농촌진흥청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연구했고 퇴행성 관절염 연구했습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만성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중앙대학교, 가천대학교, 경희대학교, 부산대학교 이렇게 국내의 많은 대학교 연구진들이 우리 임실 엉겅퀴의 연구에 참여를 했고 또 그 연구 결과를 논문을 통해서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특허도 많이 걸어 있고요. 지금 임실 엉겅퀴가 맞짱을 띄고 있습니다. 뭣고 맞짱을 띄냐고요? 가시가 뾰족뾰족하죠. 이게 유럽 엉겅퀴 밀크 시슬입니다. 밀크 시슬과 제가 개발한 한국 토종 임실 엉겅퀴와 한판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토종 임실 엉겅퀴는 밀크 시슬과 효능 효과 연구 결과로 당당히 결합며 글로벌 식이약 소재로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 엉겅퀴를 글로벌 소재로 만들어 가는데 넘어야 될 산이 이 밀크 시슬이거든요. 이 밀크 시슬은 세계적으로 간 기능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몇 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수백억 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크 시슬보다 우리 임실 엉겅퀴가 더 좋다고 하면 어떨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갑자기 지가 나왔죠. 특이한 점이 나와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동물 실험에서 밀크 시슬 특이사항이 발생이 되었다. 밀크 시슬 킬로그램당 100mg 투여한 그룹에서 약 4주차부터 탈모 증상이 시작이 되었으며 이 사진은 경구 투여 8주차에 촬영한 모습이다. 경구 투여는 입으로 먹인다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하얗게 생겼잖아요. 이 부분이 쥐의 털이 쑥쑥쑥쑥 다 빠져버리는 상태예요. 이게 우리 엉겅퀴를 먹인 쥐에서는 아무런 이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은데 왜 이건 털이 빠졌죠? 어쩌면
효과 효능을 떠나서 밀크시슬에 혹시 독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 결과가 이렇게 증명이 된 겁니다. 의심스럽네요. 지금부터는 밀크시슬과 우리 임실응고키가 어떤 효능에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겅퀴 추출물의 혈중 중성지방 및 간기능 개선 지표 측정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간기능 지표 측정 결과 밀크시슬 처리군보다 우리 엉겅퀴 추출물 처리군이 훨씬 좋다 하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중성지방은 피가 중성지방이 많이 있으면 피가 많이 나빠지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밀크시슬 처리보다 엉겅퀴 추출물 처리군에서 훨씬 좋다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요. 지방간염 관련 염증인자가 많아지면 간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게 MT, 밀크시슬이죠. 엉겅퀴 추출물을 100, 200 이렇게 줬는데 이게 엉겅퀴 추출물 준 놈이 MT보다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여기도 밀크시슬보다 엉겅퀴 추출물 준 놈이 훨씬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염증 인자에서도 밀크시슬보다 우리 엉겅퀴가 효과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를 할 때, 간 연구를 할 때는 GOT나 GPT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런 도표에서도 밀크시슬 추출물보다 우리 임실응고키 추출물이 거의 같거나 좋거나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 간의 지방을 보면 지방 덩어리가 지방세포가 동글동글하거든요. 그래서 지방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겅퀴 농도별 지방구 억제 확인을 봤는데 이게 정상치고 지방구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엉겅퀴 추출물을 주니까 지방구가 억제가 되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성지방 억제 효과 사진으로 보는데 이게 정상치고 나빠진 상태에서 엉겅퀴 추출물을 50, 100, 200을 줬더니 농도 우전적으로 쭉 떨어지잖아요. 매우 좋은 연구 결과입니다. 엉겅퀴 간이 좋대요. 근데 간이 어떻게 좋죠? 그냥 좋아요? 그냥 좋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확실하게 어떻게 좋은가를 밝혀내야 되거든요. 간이 손상되는 과정을 보면 술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비만해지면 지방간이 생겨요. 간이 손상이 돼요. 이렇게 간 손상과 재생이 반복되고 누적이 되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염증성 물질이 분비가 되고 염증세포가 활성화되면서 간성상세포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돼요. 이 간성상세포가 활성화되면 지방간이 만들어지고 간섬유화가 되고 간경변이 되고 간암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알려져 있는 사실이겠죠. 그러면 우리 임실응고키가 이 간성상세포 활성을 억제하느냐? 결론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이 연구 결과인데요. 엉겅퀴 뿌리 추출물과 엉겅퀴 잎 추출물을 간성상세포 억제 효과를 봤어요. 이게 정상치죠. 그런데 나빠졌네요. 그 상태에서 엉겅퀴 잎 추출물을 1, 10, 25, 50 농도 우전적으로 줬더니 쫙 간성상세포 활성이 억제가 되고 있잖아요. 더 지표상으로 보면 정상보다 더 좋아져 버렸어요. 엉겅퀴 추출물을 먹인 상태에서. 그런데 엉겅퀴 뿌리 추출물을 줬더니 50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았어요? 한의원 한약병에는 지금도 대개근이라고 해가지고 엉겅퀴 뿌리를 주로 사용을 하죠. 근데 엉겅퀴 뿌리보다 이파리가 훨씬 좋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행 개선 볼게요. 혈관을 꽉 혈전이 막아버렸네요. 그런데 엉겅퀴 추출물을 주니까 이 혈전이 풀어지더라. 그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은 쥐우 뇌에 뇌경색이 유발됐는데 피가 이렇게 고였죠. 그런데 엉겅퀴 추출물을 50을 주고 100을 줬더니 농도 우전적으로 피가 없어지더라. 뇌경색이 유발이 해소가 되더라.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혈소판, 피의 혈소판이 만들어지면
혈관이 손상이 되면 이렇게 혈관을 막아버리죠. 뇌로 가는 것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심장으로 가는 것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엉겅퀴 추출물을 25, 50, 100, 200 농도 우전적으로 줬더니 엉겅퀴 추출물의 농도에 따라서 혈소판 응집이 억제되었다. 그 연구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고혈압 다 지표 개선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농촌진흥청과 아주대학교에서 3년 동안 바이오고린 21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관절염 연구를 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는 급성퇴행성 관절염, 아주대학교에서는 만성퇴행성 관절염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던 엉겅퀴 추출물이 퇴행성 관절염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이렇게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진으로 보면은 이게 무릎 연골이거든요. 하얀 부분이 연골이고 그 빨간 부분이 뼈 부분이죠. 이 뼈 부분의 네모지기 부분에 뼈를 파괴시키는 약물을 주면서 엉겅퀴 추출물을 50, 100, 250 줬더니 50을 주는 상태에서는 별로 효과가 적었는데 100을 주고 250을 준 놈은 효과가 매우 뚜렷하게 좋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연골 부분입니다. 연골이 깨끗하죠. 근데 연골이 다 파괴가 됐네요. 그런데 엉겅퀴 추출물을 줬을 때 이렇게 연골 파괴가 억제된 현상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지표가 되겠고요. 우리 임실엉겅퀴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사성 분야 연구했고 간이나 혈액개선 분야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죠. 소도 먹지 않은 잡초에 불과한 그 엉겅퀴를 처음에 연구한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저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해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높여가고 있고 심지어는 글로벌 식의약 소재로 나가려고 하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회를 지금 놓치지 말자. 엉겅퀴 연구한 것이 1, 2년이 아닙니다. 16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16년 전에 엉겅퀴를 봤기 때문에 지금 엉겅퀴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엉겅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에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엉겅퀴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